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요. 자, 교도소 측이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재소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의무실에 여자 7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는지. 그럼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빨리 오셨으면 기독병원으로 보냈겠죠. 적극적인 치료를 할 시간이 있는 거니까. 예. 자, 이 교도소 안에서 이제 18시간이나 방치해서 이제 지금 뭐 평생 뭐 회복이 안 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혈관이 이물질 같은 것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네. 보통 뇌경색은 골든타임을 한 3시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3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늦어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에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이루어지면 의외로 또 어떤 후유증 같은 것 없이 치료가 되는 정도의 질환이거든요. 네.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무실에 찾아가는데, 그 교도소는 수감기관이고 교정시설에는 많은 인원들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성인들이 한 방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실 비상 24시간 근무 체계는 필수입니다.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고, 그 이유를 들어서 18시간 방치가 됐다는 건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기는 의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팔다리가 마비가 될 정도의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인원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후송으로 병원을 후송을 시키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후송이 이루어졌는지 않았는지가 지금 의아한 상황인 거죠. 평일에 교도소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도 자체가 사실 의문인데, 실제 그 증상을 보면은, 근무 일지를 보면은 증상이 그 일지가 쓰여진 날짜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직 교도관, 그 당시에 이 근무를 했던 교도관의 근무 일지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 의무과, 이제 의무과의 근무일지라는 게 오니까 의무과에 근무한 사람의 근무일지입니다. 예. 거기에는 전혀 엉뚱한 대상포진 증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예. 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치소나 교도소나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는 별로 관리 감독에 역시 사각지대입니다. 저는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게 법무부 장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가지고 한번 의무실 실태라도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고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교도소 측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수사 중이니까. 예, 뭐 많이 듣던 답변이긴 한데요. 예, 그렇죠. 그래도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교도소 측에서는 뭔가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한쪽의 해명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다른 말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대상포진이라는 것과 뇌경색이라고 하는 증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시겠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통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발병을 함으로써 온몸에 굉장히 강한 통증, 피부를 중심으로 통증이 오는 것들이 증상인 거고, 네. 마비 증상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더군다나 의무과에서 마비 증상이 아닌 대상포진을 기록했는지가 의문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박성민 변호사 지적하신 것처럼 교도소의 의무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관할 검찰에서 교도소 측은 1차 관리를 하거든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이제 교도소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건 맞지만 섬은 아닌데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인 게 또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뭔가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바깥에서 취재도 불가능한 거고, 적극적으로 법무부가 나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후에도 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개선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지금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을 전국의 해야죠. 교도소, 구치소에 지금 수감 중인 분이 한 4만 명 넘죠? 지금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 우리나라 그 적정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용돼 있다. 네. 그래서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의무관들,
의무관들이 과연 의사들이 제대로 야간에 당직 근무를 제대로 쓰면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진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신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교도관과 의무관을 고소를 한 상태고요.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단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국가상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죠. 예, 그 교도소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차적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는 입장이지만 자기 예.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신체나 생명의 모든 것을 교도소의 관리에 맡겨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리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국가의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부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뭐 죄를 지은 분들이지만은 인권도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